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공립학교 교사들이 학생과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희롱을 일삼은 사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가 한창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고 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들을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교사들이 학생과 여교사를 대상으로 어떻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할 수 있었는지, 과연 여기가 학교인지 참 이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먼저 성폭력과 성추행의 그 성희롱, 이 개념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어떤 게 어떤 건지 조금 헷갈리시죠? 네.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희롱이란 것은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이란 측면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어떤 신체의 특정 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을 희롱하는 케이스인데, 물론 거기에 더 나가서 뭐 어떤 야동이라든가 야한 사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행동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반면에 성추행이란 것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이란 측면에 포커스가 있는데요. 네. 결국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그러한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넘어서 성폭행이란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굳이 말한다고 하면 강간을 조금 더 어떤 완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 네. 만약에 상대방의 성적 수치 행위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강간으로 처벌되는 것이죠. 그런데 형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성추행과 성폭행이고, 예.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징계 대상은 될지 모르지만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점이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서울시 교육청은 이 학교의 한 여학생이 50대 교사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민원을 지난달 20일쯤 접수를 해서 감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그동안의 사건 개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충격입니다. 예. 이 진짜 아냐고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학교의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공립입니다. 미술교사 A씨가 미술실에서 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다든지 또는 학교 내에서 동료 여교사들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예. 이 내용이 이제 접수가 된 거죠. 네. 교육청은 이제 이 학교에 이 관련된 내용을 해봤더니 영어 선생님 B씨도 수업 시간에 수시로 성희롱을 했다. 이 얘기가 함께 이제 또 조사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일단 직위 해제를 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A, B 두 교사가 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걸로 끝날 뻔했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또 조사를 해봤더니 진학 지도 담당 C 교사가 지난 2월달에 여학생 다수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이 됐습니다. 네. 이것도 경찰에 다시 수사를 마쳐가지고 검찰로 넘어가서 지금 또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있습니다. 다른 교사 D 교사도 예. 지난해 2월에 워크숍 끝나고 나는데 이때는 또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동료 여교사니까 교장 선생님이 또 중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중재 대상입니까? 바로 고발 대상입니다. 중재를 또 한다고 이 사안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뤘는데, 알고 봤더니 또 이 교장 선생님도 지난해 2월과 3월 같은 기간에 이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또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태가 엄청 이제 터진 거죠. 현재까지 교육청 감사에서 성추행 또는 성희롱 가해자로 확인된 남자 교사가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두 5명, 교장 선생님이라 강조하는 그것만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5명이고, 성추행 피해자는 여자 선생님이 최소 8명, 최소입니다. 네. 또 수업 중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 성희롱 얘기를 들어야 했던 학생들까지 합치면 피해자 규모가 무려 130명입니다. 예. 학교에서요. 학교 맞습니다. 이게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130명의 피해자입니다. 이 학생들. 예, 교장 선생님까지 여기에 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 학교 분위기가 참 어떻게 흘러갔나 짐작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성희롱에 가담한 5명의 교사들 서울지방경찰청에 넘겨졌죠. 이 사건이 네네. 이렇게 수사가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벌이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형사상 어떤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고 또 징계 처분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징계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 넘겨진다고 하면은 직위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한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직위 해제가 되는데 문제는 그 수사 같은 것들이 빨리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 넘어서 지금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교사들이 지금 나온 혐의대로 어떤 학생들이나 아니면 여교사에 대해서 신체적인 부당한 접촉을 했다라고 하면은 특히 아동인 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은 보통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이른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네.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신체적인 부당한 접촉을 해서 어떤 추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문제는 그와 같이 나름대로 그 법 자체는 상당히 엄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처벌되는 것이 솜방망이다 이런 그 지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그 일부 지금 의원실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올해 한 30여 명의 교사들이 이와 같은 것으로 그 재판에 넘겨졌는데 실형은 뭐 서너 명, 10명이 채 안 되고 보통 예. 이제 집행유예라든가 벌금형으로 선고로 끝났다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 사법집행기관에서 강한 어떤 그 처벌의 그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이 피해 학생만 130명, 여교사는 한 1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가해 교사들을 보면 이 교무부장, 진로부장, 체육부장, 그러니까 소위 높은 자리에 있는 교사고 또 교장 선생님하고도 좀 친한 걸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학생들을 좀 성희롱의 대상으로 본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교장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 얘기는 교장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교장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 그 선생님은 누구의 교장입니까? 학생들의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을 최고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만큼은 아마 우리를 지켜줄 거야. 교장 선생님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선생님이 아닌 거죠. 아마 이 학교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무부장, 뭐 진로부장, 뭐 체육부장 이런 어떤 고위 직책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까지도 편안하게 예. 또는 별로 범죄 의식 없이 이 여학생들이라든지 여교사를 상대하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교장 선생님도 같이 간다라고 네.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글쎄요, 교장 선생 한 사람의 또 책임일까라고 하는 것도 물론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떤 집단이든 간에 그 집단에서 최고 리더가 예. 방향을 못 잡으면은요, 방금 피해 여학생, 여선생님 포함해서 130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이 교장 선생님한테는 정말 일벌백계로 예. 이 퇴출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요, 이런 공립학교는 아마 다른 학교 사례보다 더 할 거요. 교장 선생님까지도 비슷한 범죄를 같이 한다? 누가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다 한번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당신도 문제가 많은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는 역시 교장 선생님의 범죄와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얘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 교장이 이렇게 그 상황에서 가장 중심에 어떻게 보면 가장 꼭대기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중재라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쉬쉬하려고 했고 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교육당국에서는 어땠을까요? 교육당국에서도 이런 지적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직접 지휘 감독을 해야 될 사람이 어디냐 하면은 서울교육감이 되는 것이죠. 예. 서울교육청이 네. 되는 것인데 실제 지금 서울교육청과 이 해당 그 교장 사이에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교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무고하다라고 지금 굉장히 그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도 존중돼야 합니다만 현재 나온 그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 해당 그 교장의 말씀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거기다가 그 해당 교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문제됐을 당시에 유선으로 그 교육청에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유선으로 보고했다? 저는 그 사실 자체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한 그
보고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 현재 그와 같은 보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은 이번 계기로 해서 서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어떤 보고를 해서 근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이고요. 그렇죠. 실제 지금 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교장으로부터 연락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앞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밝힐 필요가 있고 지금 그 서울교육청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연 그 평소 때 관리 감독 제대로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소 때 교육을 했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고 예. 실제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적거렸다는 비판이 있고 네. 나름 대책을 처음에 낸다는 것도 솜방방인 대책이었다는 비판이 일자 예. 그와 같은 대책을 발표하려는 것도 하루 이틀 미뤘다가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네. 한마디로 한번 어떤 들키기만 해도 이름을 공개하고 직위 해제를 하겠다는 했는데 나름대로 현재 대책은 그 의미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어떤 학부모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여전히 속 시원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그러니까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을 시키겠다 이런 제도인데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도 좀 의문이 갑니다. 그렇죠. 네, 어떤가요? 우리 사회에서 강력하게 어떤 것을 제재하겠다 해서 제대로 된 그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만큼 이 사람들은 교직사회에서 이미 갑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인사들이 다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권리를 구자하기 때문에 이대로 뭐 원스타리가 아웃이라고 심지어는 연금도 손댄다고 힘들죠. 그러나 이분만큼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려 봐요. 왜냐면은 조희연 교육감이잖아요. 아, 조희연 교육감은 아주 단호한 입장입니다. 예. 제가 상당히 잘 아는 동료 예. 교수인데 이분만 가장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 교육행정의 책임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법제와 제도가 필요한데 지금 방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 그랬는데 형이 확정되면은 보통 벌금형 받고 난 다음에 벌금 한 100만 원 받는다. 다시 선생님 해요. 네. 있을 수 없는 학교에서 성범죄로 형이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이 그 아주 사소한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예. 좀 시간 지나면 다시 교원 자격증 가지고 또 선생님 또 다른 학교를 가는 그쵸.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확정되면 바로 퇴출시키겠다. 예. 잘한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기소하고 무관하게 벌금, 그러니까 성범죄대에 와서 가서 사건만 터져도 당장 직위해제할 수 있는. 일단은 직위해제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자격을 박탈하고 지켜본다는 겁니다. 예. 네. 지금은 형이 기소가 돼야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선생님들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바로 직위해제할 수 있는 일단은 직위해제까지는 예. 확보됐고 또 하나 교원 자격도 앞으로 만약에 벌금형이 확정되면은 아예 취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래요. 아. 그래서 이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를 가가지고 선생님 할 수 있는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는 앞서 최진희 변호사가 너무 징계 수위가 낮다 그랬는데 한 자료를 보니까요. 2009년 이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선생님들이 299명, 예. 300명, 300 모자랍니다. 300명 정도 예, 그 정도 되네요. 되죠. 파면이 몇 명 될까요? 성범죄로 결정된 경우 파면 아, 글쎄요. 37명밖에 안 됩니다. 아, 아, 10%. 12%. 예. 그밖에 안. 나머지는 다 그냥 88%가 선생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범죄로 선생님이 확정이 돼도 조금 지나면 또 선생님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런 거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웬만한 학교에 우리 교장 선생님도 같은 경우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만연되고 있는 겁니다. 성희롱의 예. 성추행이.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볼 때 우리의 특히 학교 교사에 대한 처벌도 상당 부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의 좀 단호한 조치는 아주 환영할 일입니다. 네. 아, 가뜩이나 그 임용 시험에 합격해도 그 교사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초임 교사들 그럼요.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자리들은 사실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잘 보였습니다. 예, 썩은 물은 도려내고 예, 새로운 이 어떤 싱싱한 젊은 교사들을 좀 더 교직으로 많이 예. 이 발달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그런 교원 박탈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정부에서도 이와 같이 그 사대학에 대한 것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성폭력 문제인데 이 예. 부분과 관련해서
교원의 자질 문제를 지금 그 정부에서는 지금 들고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직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을 벌였을 때는 최대 파면할 수가 있고 또 일단 임용이 된 이후에도 예전에 있던 성범죄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왜 그런 일이 제대로 그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됐는 점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한성교 의원실에서 이제 예. 그 교육부로부터 이제 받은 자료에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자료를 네. 봤더니만 이게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한 23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231명 중에 지금 여전히 학교에서 남아서 그 강단에 서 있는 분들이 53%에서 절반이 넘고 이제 퇴직하거나 했던 분들이 한 46% 정도 해서 한 108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구체적으로 내용을 봤더니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이와 같은 성범죄를 했던 분들이 231명 중에 한 107명 정도 돼서 발이 조금 덜 되는 반면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라든가 아니면은 간통이나 성매매 했는 케이스가 뭐 조금 더 그것보다 조금 많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게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했는 사람들 중에 107명 중에 17명은 파면되고 4명은 당연퇴직, 36명이 해임돼서 비교적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성범죄를 했는 케이스에는 비교적 엄한 행정적인 그 처벌이 가해진 반면에 네.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85명 정도가 경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해당 당국에서는 학생들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는 것이 좀 그 비난받을 정도가 적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교사직이란 측면에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나눠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지나친 엄벌주의가 모든 것에 만능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관용주의, 제로 톨러런스란 그런 어떤 그 정책적 기조로 나가야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또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제일 처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심지어 이 교내 성폭력 고충처리위원이라는 직함도 갖고 있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죠? 그 학교에서 적어도 기본적으로요. 아니 동네만 가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앉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선생님이 가해,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가해 교사라고 얘기하면 예.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참. 이거는 일차적으로 이렇게 임명한 교장 선생님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봐서 주변에 알림알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교사로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 선생님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별로 나는 이 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교장 선생님이 나를 고충처리위원으로 하시네. 나 괜찮나 보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아무튼 이 학교만큼은 교장 선생님은 정말 일벌백계 앞으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벌백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여성 교사들을 바탕을 해서 예. 여학생들이 남성 교사들한테 성고충을 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더는 학교 선생님 그래서 여자 선생님과 같이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가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이런 예. 문제거든요. 이 또한 막할 선생님의 얘기 아니었습니다만 교장 선생님의 잘못이 아주 지대합니다. 이렇게 또 학생들이 이 선생님한테 고충 처리를 하려고 들어갔을까도 싶고요. 막상 가서 상담을 제대로 받았을까, 오히려 고충을 더 안고 오지 않았을까. 만약에 예, 이 학교에 예. 이제 제가 학생이라 칩시다. 저 선생님 별로 안 좋아요. 정말 좀 질이 나쁘다 생각하는데 저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고충처리위원회 성폭력 관련된 지도 교사래. 그 학생이 학교를 어떻게 볼 거예요? 참만 어린 나이에 말은 못하고 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좌절했겠으며 여기서 무슨 교육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네. 정말 많습니다. 또 하나가 서울 공립 이 학교에 대한 성추행 파문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경찰과 검찰이 또 반드시 수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그 시인을 하고 있지만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30여 명의 피해자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성희롱, 특히 그 수업 시간에 정말 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성적인 발언을 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자체가 성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아까 말씀드렸
말씀드렸듯이 어렵지만 예. 그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진상조사할 필요가 있고 네.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 특정한 신체 부위를 잡는다든가 접촉을 한든가 해서 성추행, 강제추행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명백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예. 문제는 피해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2차 피해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 그 아동이나 청소년의 명예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정말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통해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네. 조심을 해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아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예. 그 고충을 하려고 하는데 남 선생님이 또 있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학교 그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는 이제 아동 청소년계라고 해서 거기에서는 여성 그 경찰관들이 네. 조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검찰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면은 여성 검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이제 감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또 뉴스에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니까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학교 분위기도 굉장히 좀 뒤숭숭해져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학교를 좀 정상화하는 것도 큰 숙제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는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예. 학생들이 볼 때 이번 사건 터져가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네. 그러면 학생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대충 덮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요 이거는 학생들이 학교를 불신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진상규명이 제일 중요하고 또 진상규명 그 이후에는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자질이 없는 선생님들 많아요. 내가 이 농담을 하면 애들이 웃어주겠지. 이게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선생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화가 상당히 좀 많이 이게 이 퍼지기 때문에 네. 이것이 학생들에게 어린 여학생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학교에 시스템을 구비를 해서 적어도 학생들이 이 문제와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제도. 네. 그 학생들에게는 조그마한 피해도 없이. 네. 그리고 그 문제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로 그 선생님이 문제가 생기면 퇴출시킬 수 있는 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정말 심각한 범죄가 저지른 경우에는 뭐냐면은 한 번에 아예 교직사회에서 퇴출시켜버리고 동시에 연금까지도 삭제를 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저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냥 선생님으로 모든 게 망가지는구나. 큰일 났겠네. 라고 하는 경각심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예. 특히 선생님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배우는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최고의 인연을 사제지간의 인연을 최고의 인연으로 봅니다. 네. 부모보다도 더 큰 인연으로 봅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그 정도가 되면은 아예 끝이 나버리는 예.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될 경우에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더 어떤 좀 새로 발전될 수 있는 네. 하나의 전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박상근 평론가께서 거의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최진영 변호사께서도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 일단 단기 대책으로는 그 무관용주의, 처벌 강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온정주의 그리고 폐쇄주의 또 거기다가 비공개주의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예. 솜방망이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그 서울교육청에서 원샷 그 대책으로 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책으로 해서 예. 명단도 공개하겠다. 그리고 또 유죄 확정되면 즉시 해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또 유효 적절한 대책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내의 어떤 그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권력 구조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그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모든 어떤 이것을 학교 내의 문제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교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장이 제대로 이거를 그 교육감에 통지를 안 한다 해도 네.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고를 강제하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교장에 대한 제재 수단을 상당히 높여서 그 보고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예. 본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런 학교 내에 있는 권력 관계를 한마디로 민주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본질적인 해결 방법일 것 같은데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없겠죠. 한마디로 이런 것에 대한 계속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지혜를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학교의 분위기가 말이 아닐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모든 화살이 또 혹시라도 피해 교사나 피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제대로 정리가 돼서 다음에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반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